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오늘 시승해볼 자동차는 구 아우디 이트론, 현 아우디 Q8 이트론입니다. 흔히들 자동차 업계에서 상당한 변화를 거친 자동차를 얘기할 때 이름 빼고 다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승해볼 Q8 이트론은 이름까지 다 바꿨습니다.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렛츠고. 바뀐 점, 그리고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 디자인입니다. 부분 변경을 거쳤음에도 디자인은 크게 바꾸지 않고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디자인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 함은 아우디 내부적으로도 이 디자인을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반응도 나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요.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헤드램프, 보닛 형상 이런 거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릴 디자인 살짝 손봤고요. 그리고 이 그릴 테두리에 이렇게 검은색 장식을 더해주면서, 그리고 헤드램프 아래쪽까지 검은색 장식이 이어지게 하면서 얼굴이 좀 더 뚜렷해 보이게, 약간 여성분들 화장할 때 턱 밑에 쉐이딩 쳐서 얼굴 윤곽 또렷하게 보이게 하듯이 그 정도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크게 뚫려 있는데 이 양옆에 에어 커튼을 새롭게 탑재했다고 해요. 이렇게 에어 커튼이 더해진 덕분에 기존보다 공기 저항이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존 모델도 공기 저항이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봐도 낮은 편인데 거기서 더 낮아졌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일반 55 쿼트로 모델이라서 조금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프리미엄 트림,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은 이 그릴까지 전부 다 유광 블랙으로 처리가 되면서 상당히 날카롭고 진짜 너무 멋있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LED 바가 추가됐습니다. 옆면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차이점이 있다면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뀐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하위 트림이라서 20인치 휠이 장착됐고 상위 트림은 무려 22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창문 테두리도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돼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가장 깨알 같은 변화, B필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B필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아우디 Q8 리트론 쿼트로라고 이름을 새겨놨는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뒷면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을 더하면서 살짝 스포티하게 보이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Q8 리트론이 되면서 찾아온 또 하나의 반가운 변화, 조수석 쪽에 충전구가 하나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 왼쪽에는 DC 콤보 급속 충전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 오른쪽에는 최대 22kW까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완속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좁은 아파트, 상가, 쇼핑몰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이 한 곳에만 충전구가 있어서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완속 충전은 이쪽으로도 가능하고 저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장점은 배터리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55 모델 기준 배터리 용량이 95kWh에서 114kWh로 무려 20%나 늘어났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EQE 50 모델만 보더라도 배터리 용량이 88kWh밖에 안 되고요. BMW iX도 111kWh니까 이제는 Q8 리트론이 가장 큰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기존과 사이즈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 밀도랑 배터리 소재들을 일부 개선하면서 실내 공간적인 손해 이런 거 전혀 없이 배터리 용량만 딱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배터리 용량만 늘어난 게 아니죠. 충전 속도도 살짝 빨라졌어요. 이제는 170kW까지 20kW 더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kW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최대 속도로 딱 30분 충전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75kWh밖에 충전이 안 됐는데 이제는 85kWh까지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주행 성능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이 기존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승차감 하나만큼은 진짜 끝판왕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건 똑같지만 이 하부 부식류들 싹 다 새로 교체됐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서스펜션 컨트롤 시스템 자체도 바꾸게 되면서 이 승차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 드라이브 컨트롤 유닛, DCU라고 하죠. 이 DCU가 초당 가속 페달, 그리고 브레이크, 그리고 서스펜션 센서 이런 것들의 정보를 1초에 10,000번씩
현재 주행 상황을 스캔하면서 이 차가 어떤 거동을 보여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실제로 실행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해주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욱더 좋은 승차감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가 올림픽대로고 군데군데 포트홀을 메꾼 이런 것들, 그리고 도로 보수 공사를 해놔서 임시 포장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물리적으로 흔들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 잔진동 같은 게 진짜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역시 기존에도 승차감이 좋았던 이트론인 만큼 이 Q8 이트론에서도 뛰어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55 쿼트로 모델은 최고 출력 300kW를 발휘해 줍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스포츠 모드를 설정하고 부스트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면 최고 출력이 순간적으로 408kW까지 높아집니다. 408kW, 550마력이 넘어요, 무려. 특히 이번에 부분 변경을 통해서 모터 자체도 일부 개선이 됐다고 해요. 뒷바퀴 쪽에 탑재되는 모터가 코일 개수가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이를 통해서 수치상으로는 기존과 동일한 수치를 발휘해 주지만 좀 더 넉넉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뭐 최고 출력 이런 거를 바꿔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언덕을 올라가는 상황 아니면 순간적으로 힘이 필요한 상황, 이럴 때 좀 더 넉넉한 힘을 발휘해 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부분 변경임에도 뭐 배터리부터 모터, 서스펜션, 부싱류까지 전부 다 개선을 하면서 진짜 이름까지 다 바꿨다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달리기만 한다고 주행 성능이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멈추는 것도 잘 멈춰야 되는데 이트론은 그 부분에서도 뛰어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차를 타기 전에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전기차들 내연기관이랑 마찬가지로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유압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이트론은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돼서 모든 과정을 전자식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가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봐도 제가 그동안 탔던 다른 자동차들이랑 전혀 다른 점을 느낄 수 없어요. 승차감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벤츠 EQE SUV, BMW iX, 그리고 Q8 이트론 이 세 대를 비교하면은 저는 Q8 이트론의 승차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진동을 감쇄하는 능력이나 요철을 만났을 때 이걸 좀 의연하게 넘어가는 능력, 그리고 좀 속도를 높였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약간 착 가라앉아서 가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은 Q8 이트론이 확실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장점 쭉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느껴지는 단점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배터리가 분명히 많이 늘긴 했는데 여전히 주행 가는 거리는 좀 아쉬운 수준입니다. 368km, 이전에 291km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발전이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차급 그리고 114kW이라는 배터리 용량에 비하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 EQE SUV만 하더라도 88kW 밖에 안 되는데 400km가 넘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그리고 BMW iX, 이 차랑 비슷하게 110kW시대 배터리가 탑재됐는데도 그 차는 뭐 주행 가는 거리가 460km 넘게 인증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나라 전기차 인증이 빡빡하긴 하고 아우디가 전통적으로 주행 거리가 좀 아쉽게 측정되긴 했어요. 아마도 이 아우디가 적용된 기술들, 그리고 아우디가 측정하는 방식들이 우리나라의 방식과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분명히 실제로는 더 좋은데 이 주행거리 숫자만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우디 Q8 이트론을 구매하실 고객들이라면 아우디 내부에서도 거의 VVIP 고객이잖아요. 플래그십 전기차인데 1억 원이 넘는 차인데, 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인증 주행 가는 거리를 좀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단점, Q8이라는 이름 치고는 차가 좀 작습니다. 이 차 전장이 4915mm고 이 휠 베이스는 2.9m를 약간 넘거든요. 내연기관 Q8 같은 경우에는 전장도 5m가 넘고 이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3m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차가 훨씬 작은 거죠. 이 경쟁 차종이랑 비교를 해봐도 EQE SUV보다는 살짝 크고 BMW iX보다는 살짝 작은 그 정도 크기예요. 차 크기를 생각하면 좀 다른 숫자를 붙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연기관 Q8이 뭐 변화를 통해서 차가 더 커지면은 이 차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소한 게 있는데, 이 범퍼 아래쪽에 있는 음각으로 새겨진 이것도 기왕이면은 Q8 이트론이라고 새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트론이라는 게 아우디의 전기차를 상징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그냥 이트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Q8 이트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거라면은 이런 디테일까지도 좀 손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단점, 실내가 이젠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2020년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지만 지금 2024년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조금 조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자동차 인테리어 추세를 보면은 화려하면서도 간결하게 이 어려운 두 가지를 붙이는데 다들 성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우디를 보면 지금 디스플레이도 3개고 버튼류들, 그리고 이런 손잡이, 기어 노브, 이런 것들까지 실내 구성 요소가 좀 너무 많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내 소재도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블랙 하이그로시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플라스틱이 좀 많이 보여요. 이 디스플레이 위쪽도 일반 플라스틱이고, 대시보드 상단, 계기판 선바이저도 우레탄 소재고, 지금 도어 상단도 가죽이 아니라 우레탄인 것 같고, 스티어링 휠 홈커버도 가운데 플라스틱이거든요. 여러모로 Q8이라는 플래그십을 상징하는 아우디의 8이라는 숫자랑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실내 소재 구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 아우디 이트론, 현 아우디 Q8 이트론을 시승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어느 정도로 변화를 맞이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승 코스가 좀 짧고 시승 시간도 짧아가지고 좀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혹시나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후에 2차 시승할 때, 그리고 다른 차랑 비교할 때 참고해서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영상이 아우디 Q8 리트론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